자, 시작합니다. 자, 페이지가 한 장 넘기셔서 111페이지 오른쪽 6번 목차 대리권의 소멸. 첫 번째 작품 봐봐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 자, 법이 정합니다. 간단해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대리권의 소멸사유. 자,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며 대리권은 어떤 경우 소멸하느냐. 자, 본인 갑이 사망했어요. 본인은 한 가지, 사망. 이렇게 올 거예요. 본인은 한 가지, 사망. 대리권 소멸, 의뢰 대리권 소멸이에요. 그림 보면서. 자,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이 죽었어. 사망. 두 번째, 맛이 갔어. 성년, 후견, 개시 송고를 받았어.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성년, 후견, 개시 송고를 받았어요. 세 번째,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파산했어요. 그래서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을 받았어요. 성년, 후견, 개시 선고.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그러면 대리권은 법이 소멸시킵니다. 이거 그대로 나와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대로 외우면 되지만 한번 생각 좀 해보자. 민법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이해도가 깊어지고 나중에 안 헷갈려져요. 자, 이제 그림 보면서 대리인이 일단 본인이 죽었어. 본인이 사망하면, 자, 법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과연 의뢰 대리권을 소멸시킬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때. 본인이 사망하면 그래, 얘 상속인 값 다시 있을 거니까 상속인한테 승계시키지 뭐. 그러면 소멸서를 안 정해. 그런데 우리 법은 그냥 쉽게 가자. 그냥 본인이 사망하면 그대로 대리권도 소멸시킨다는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대리인이 사망했죠. 그럼 마찬가지 결단을 내렸어. 이 대리인의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얘한테 대리권 권한을 상속시키지 않아요. 그냥 대리권은 소멸시켜요. 왜? 얘 자식이 어리거든. 그래서 우리 법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대리인이 사망하면 바로 대리권을 소멸시킵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됐대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언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그러면 갑이 을을 믿고 맡겼는데 을이 맛이 갔다는 얘기죠. 그럼 제값 받아요? 못 받아요? 제값을 못 받아.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공짜로 줄 거지. 1억에 팔 거지. 그래서 법이 나서 준 거예요. 그냥 대리권 소멸시켜버려. 세 번째, 대리인이 파산했대. 그러면 대리인이 파산을 하면 돈이 급하죠? 공공해져. 그러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매매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리인이 매매대금 5억을 받아놓은 게 있어. 그럼 갑한테 줘야 되는데 이놈이 파산해서 공공해지면 그걸 갖고 튀어버려요. 횡령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 그래서 대리인이 파산하면 그냥 대리권 소멸시키는 거예요. 법의 결단이에요. 결국 대리인이 사망했거나 대리인이 맛이 갔거나 대리인이 거지가 됐다면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외우는 거예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이렇게 외워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따라서 본인한테 사망이 아닌 본인의 파산이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오로지 사망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 똑같죠? 외우시오.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맛이 갔어요. 대리인이 거지 됐어요. 맛 갔어? 거지 됐어. 그러면 맛이 가면 옆집 할머니한테 공짜로 줄 거야. 본인 위해서 너 소멸.
대리인이 거지되면 너는 매매대금을 갖고 튈 것 같아. 본인을 위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결국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막가서 거지됐어. 대리권 소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렇게. 그래. 느낌이 왔어.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 소멸시켰을 것 같아. 오, 대리인이 맛이 갔다고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제값을 못 받겠구나. 그러면 법은 대리권을 아마 소멸시키지 않았을까? 느낌으로 찍을 수도 있다니. 근데 느낌으로 찍는다, 외워버린다. 외워버린다. 이 정도쯤이야 뭐. 그래서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어요.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그러면 대리권 소멸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거기 법조문 보면 돼요. 자, 법조문 첫 번째 받고 양가를 1번 내용 봐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죠. 법정대리도 똑같아요. 아버지, 법정대리 사망했거나 아버지가 맛이 갔거나 아버지가 거지됐거나 파산, 공통소멸사유. 본인은 고딕 있죠? 사망 한 가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어요.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막가서 거지됐어. 대리권 소멸. 자, 참고로 흑판 봐봐요. 안 중요해요. 1점이죠. 2점이죠. 이건 호라고 해. 호. 법조문 몇 조.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항이 있는 것도 있고 항이 없는 것도 있어. 제100조, 제1항, 제2항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항 속에 1점이 있는 건 호라고 읽어요. 이건 제1항이라고 읽고 1점은 제1호 이렇게 읽어요. 제2호, 제3호. 항 속에 호가 나와요. 자, 그러면 또 나와요. 민법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공법 법조문에서 만날 거예요. 1점 다음에 가점이 나와. 가점. 나점도 나와. 다점도 나와. 이건 가목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제 몇 조, 제1항, 제1호, 가목. 조, 항, 호, 목으로 읽는 거예요. 목 다음에는 다에 혹시 뭐 있느냐? 없어요. 법은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제 몇 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참고야, 참고. 그래서 여기 각 호가 나오는 거예요. 1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법에는 법, 거기에 많은 다음 갖고 중개사법도 만날 거예요. 우리 민법은 호가 많이 없어요. 그냥 항밖에 없어. 근데 다른 법들은 호, 목이 많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참조하라고 설명했어. 민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1점은 제1호, 제2호. 여기는 항이 없죠? 항은 없고 그냥 호로 바로 낸 거예요. 호로. 자, 이제 두 번째 측면, 대리 행위로 갈 거예요. 대리 행위. 자, 대리 행위는 페이지가 한 장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왼쪽 중간 목차 있죠? 대리 행위, 대리인을하고 상대방 병과의 관계 찾았죠? 기본서 딱 표현해 놓으시고. 자, 이제 흑판 봐요. 대리 행위, 여기죠? 을하고 병이 한 매매 계약.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에서 대리 행위. 대리 행위가 뭐예요? 대리인이 한 행위가 뭐예요? 행위가 법률 행위요.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 줄여서 대리 행위. 자, 두 번째 측면. 자, 대리 행위 목차예요. 첫 번째, 현명주의. 이 대리 행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 행위의 하자.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의 능력.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인 대리행위에서 배울 목차는 이 세 개고, 자, 현명주의는 시험 거의 안 나오고요. 이 두 놈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대리행위의 하자하고 대리의 능력은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현명주의는 볼 것도 없어. 현명주의. 자, 첫 번째 볼게 왼쪽 현명주의 있죠? 현명주의는 간단해요. 자,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법조문에 대리행위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고, 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자 여기까지예요. 자 대리인은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하고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병 이건 내 아파트 아니야. 나는 갑 부탁받고 갑의 대리인으로 나온 거야. 이건 내 거 아니야. 너 알아야 돼. 나는 갑의 대리인이야. 그렇게 계약을 한 얘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게 현명이에요. 나타낼 보일 현 이름명이에요. 즉 누구 이름이다. 본인 이름을 나타내고 계약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주의는 간단해요. 대리인은 병 내 아파트 아니야. 나 갑 대리인이야. 나는 갑 대리인이야. 이렇게 현명하고 병하고 계약해라. 그래야 상대방은 매도인이 을이 아닌 갑 아파트 나는 갑 아파트를 사는구나. 이걸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현명주의라는 것은 본인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그걸 표시하고 계약하라는 얘기. 별거 없죠? 그러니까 시험 안 나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30년 동안. 그냥 이 단어는 그래도 알아야 돼요. 이건 안 나오고 나중에 법조문을 알아요. 현명을 안 했을 때 그게 나와. 그건 이제 1월에 할 거고. 자, 두 번째 이놈이에요. 자, 이제 가봐요. 오른쪽 2번 목자에 대리행위의 하자 있죠. 오른쪽 맨 밑에 큰 목자 파란색 목자 대리행위 하자.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대리행위의 하자. 자, 이거 설명 들어봐요. 자, 설명 들어봐요. 대리행위의 하자. 자, 여기서 할게요. 갑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을, 얘는 임의 대리인이겠죠. 자,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서울에 있는 갑, 을은 부산이에요. 그런데 매매 계약할 때 을이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어. 또는 강박을 당했어. 병으로부터 자 화살표 봐요. 사기를 당했고 협박을 당해서 계약서 쓴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서울에 있는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 안 당했다? 병으로부터 안 당했어요. 협박을 당했다 안 당했다? 안 당했어요. 자, 이 매매계약에 대리인은 사기를 당했는데 본인은 사기를 안 당했다. 그럴 때 과연 이 매매계약에 사기가 있다고 봐서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문제예요. 대리행위에 의리한 매매계약 대리행위에 사기 강박과 같은 문제 하자가 있을 때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배울 대리행위 하자 문제예요. 대리행위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있을 때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같으면 아무 문제 없지. 하지만 본인은 사기 안 당했는데 대리인 사기나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면 본인 기준으로 하면 사기 안 당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을 거고 대리인 기준으로 하면 사기 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 결론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또 결단을 해야 돼. 법은 이와 같이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냐. 그러면 항상 법은 이유가 있어요. 왜 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 대법원 판결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면 그 결론을 쉽게 우리가 외워져요. 자, 본인 기준으로 할지 대리인 기준으로 할지 생각해 봐요. 을이 현장에서 계약서 썼죠. 그러면 사기당해서 딴가 모르는 거야 막 계약했죠.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줬죠. 그러면 현장에서 계약한 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왜? 얘는 계약서 쓸 때 없죠. 본인은 없어. 그러니까 본인 사정보다는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란 얘기예요. 왜? 얘가 현장에서 계약서 썼잖아. 얘가 착오를 했어. 공 하나 빠뜨렸어. 얘는 착오가 없어. 하지만 현장에서 계약서 쓴 대리인이 5억짜리를 5천만 원 공 하나 빠뜨려 버렸죠. 그러면 착오 취소해야지. 본인은 지한테 비록 착오는 없지만 5억짜리 5천만 원에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는 누구 기준으로 결정해요?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행의 하자는 본인 안 봐요. 본인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한다라는 이 법 조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봐요. 대리행의 하자, 대리행위, 저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해요.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이와 같은 사기 강박 당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해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법조문이 좀 어려워요. 일단 이것만 봐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무슨 말이냐? 이 법률행의 효력이,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에요. 을과 병간의 저 매매계약에 사기 강박 당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 사기 강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효력에 영향을 누구 기준? 본인 안 봐. 대리인, 현장 중심이에요. 대리인이 사기당하면 취소해야지. 대리인 협박당해서 어쩔 수 좋은데 본인이 취소해야지. 아니, 대리인이 공안을 빠뜨려서 본인은 취소해야지. 그래서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본인 안 봅니다. 오로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시험은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나와. 대리인, 이거 외우면 돼. 본인 안 봐요. 본인 안 봐요. 대리인 표준 또는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의사의 흠결이래. 의사의 흠결.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자, 의사의 흠결은 뒤가 뭐예요? 사기? 강박이죠. 그러면 지금 의사표시 효력이 났으니까 의사의 흠결은 뭘 말하느냐? 우리 의사표시 목차를 생각하면 돼.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비진이 통정 착오.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이걸 흠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 없이 뭔가 했죠. 그래서 의사가 흠결됐다. 어려운 단어 몰라도 돼요. 그냥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본인 안 봐요.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 그래서 자 봐요.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비록 본인이 사기 안 당해서 본인 안 봐. 사기 당했네.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취소는 당사자인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나중에도 되고. 대리인이 착오가 있다면 본인은 착오가 없더라도 대리인만 보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이 매매계약에 비진위가 있고 통정이 있으면 대리인이 거짓말했고 짜고 쳤죠. 그럼 무조건 이 효과를 통정 무효 효과를 그대로 본인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통정 안 했어도 대리인이 짰잖아. 그러면 이 매매계약 무조건 통정의 표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본인 안 봐. 저는 통정 안 했는데요. 대리인이 했잖아요. 대리인 기준. 그래서 무조건 통정 무효. 대리인이 비딘이 거짓말했죠. 원칙 유효 RR 무효가 그대로 본인한테 가요. 본인은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기예요. 주로 사기 다 나와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별 3개인 거예요. 자, 대리행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 대리행위의 문제는 일단 우리 법조문은 의사표시 동네 문제가 기본이에요. 대리인이 한 매매계약의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 여기 어떤 사정을 알았대요 또는 과실로 알지 못했대. 자, 여러분들이 힘들게요. 이거는 과실로 알지 못했대. 뭔 말일까요? 일단 뒤부터 몰랐죠? 몰랐다 선이. 과실로 몰랐대. 뒤부터 하는 거야. 선이 모르는데 대 잘못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 선이 유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게 나오면 뒤부터 읽는 거예요. 너 몰랐지만 잘못 있구나. 선이 유과실. 앞으로 여러분들을 1년 동안 힘들게 해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 선이 유과실이다. 알 수 있었다. 아고.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너 알 수 있었잖아. 조금만 주의 좀 하지. 이게 모르는데 내 유과실이죠? 이 세 놈이 같은 말한 걸 빨리 이해하고 외워요.
그래야 지문을 만날 때 빨리빨리 해결돼요. 먼저 알 수 있었다. 딱 굴러가요. 알 수 있었다. 알 할 때 알 수 있었다. 느낌 가져봐. 조금만 주의하지. 그럼 너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좀 주의하지. 일단 몰랐어. 근데 너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몰랐지만 조금만 좀 주의 좀 하지. 유 과실. 과실로 알지 못했다. 선이 유 과실. 과실이 있죠? 이건 본인이 정리하셔야 돼. 본인이. 제가 정리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30분 동안 A4지 쓰면서 훈련을 하셔봐. 진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 알의 반대말은 몰라야 되고, 선이. 잘못도 있으면 안 되죠? 선이 무과실. 30분 동안 알, 선이 무과실. 알 수 있었다가 선이 유과실. 또는 한글로 과실로 몰랐다. 이걸 딱 정리하면 나중에 지문을 읽을 때 안 헤매요. 아직 우리 시험은 언제 있어요? 내년 10월에 있어요.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꼭 정리하시오.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는 본인 안 봅니다.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 대리인만 보는 거야. 본인은 안 봐. 본인이 사기를 당했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죠. 그러면 사기 취소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은 착오가 있더라도 대리인이 착오가 없죠? 그럼 착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안 봐. 오로지 대리인 기준으로 다 판단한다. 이것만 외우면 돼요, 법정. 이걸 외우는 거예요. 대리행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알았대, 과실을 알지 못했대. 다 누구 기준? 대리인,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대리행위 하자. 법정은 꼭 보시고 제1항.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왼쪽 114페이지 양거를 보 원칙의 동그라미 1번이죠. 자, 봐요.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행하는 것. 따라서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 결정. 따라서 몰랐어, 선이. 어떤 사실을 알았어, 악이.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 주로 비진부터 나올 시험은 비진이, 동정, 착오, 사기 강박.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별 3개, 별 3개. 비진이, 통정, 착오 다 나와요. 야, 나중에는 제 요약집 나오면 제 요약집이 기본서보다 더 좋아요. 왜 그러느냐? 요약집에는 우리 기출지문을 제가 다 요약집으로 편집해서 박았어요. 그러니까 제 요약집은 모든 지문이 다 기출지문이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집을 보면서 지문을 읽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보다 제 요약집 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왜 그럼 지금부터 요약집을 하지 않느냐? 그 좋은 요약집을 일단 기본서는 일단 봐야 돼요. 기본서 다 보라고 하지 않았죠? 제가 가리킨 파트만 한번 문장 속에서 읽어보시라. 다른 부분은 읽으면 안 돼요.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파트만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에서 기본서는 그래도 지금 시기에서는 한 번은 봐야 돼요. 나중에 3월부터 제가 요약집 가거든요. 작년에는 5월부터 갔는데 4월까지 기본서 하고, 그런데 5월부터 가니까 살짝 좀 늦은 감이 있더라고. 그 좋은 요약집을 좀 빨리 좀 해주시죠.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제가 올해부터는 3월달부터 할 거예요. 3월달부터. 그러니까 1월, 2월까지는 이 기본서로 할 건데, 기본서 절대 다 읽으면 안 돼요. 독이 돼요. 민법 점수 잘 나오려면 제 강의를 자주 들어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 다음에 판서에 있는 요약대, 어차피 얘들이 제 요약집에 이제 나와요. 얘들을 특히 노란색 별 3개죠? 외워버리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외워져요. 계속 들으면. 그래서 된 거예요. 왜 제 강의를 계속 듣는 게 효과적인지 알아요? 단순히 결론을 달다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얘기해 주잖아. 왜 대리인 기준을 결정하느냐? 이유도 몰라.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을 결정한다. 대리인 기준을 결정한다. 이건 단순 암기. 하지만 제가 이유를 말해줘. 강의 중에.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아니, 본인은 현장이 없잖아. 그러면 현장에서 사기당했으면 대리인 사기당했다고 봐야지. 본인은 취소해야겠지.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이해도가 높아져. 이해도. 그래서 강의를 왔다 갔다 하실 때 계속 듣습니다. 오케이, 대리행위 하자 이 정도 하면 돼요. 나머지 할 거 더 많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자, 이제 오른쪽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 능력. 이놈도 시험 엄청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 대리인의 능력.
자, 일단 설명 한번 들어봐요. 대리행위 하자는 이제 지우고, 대리행위 하자. 여기 지우고. 자, 그림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대리인이죠. 이 대리인에게는 우리 법이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즉, 을이 5살짜리야. 갑이 을을 너 내 아파트 좀 팔아줘. 5살짜리한테도 숙권할 수 있어요. 자, 5살짜리가 매매 계약을 한다. 5살짜리는 누구?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죠. 자, 미성년자가 계약할 때는 원래 지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법 전문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외워요. 그대로 3번 나왔으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대로 나오니까 외워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도 이상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숙고만 해준다면.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우리 법 조문에 따라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즉, 미성년자 5살짜리도 지 부모 동의 없이 이상 없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갑이 5살짜리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하면 이 5살짜리가 원래 법률 행위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대리인으로 할 때는 부모 동의 안 받아도 온전한 유효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갑은 왜 5살짜리한테 지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을까? 이놈이 부동산 천재야. 옆집 아파트를 10억에 팔아줬어. 그 소문을 들은 갑이 얘를 찾아와서 내 아파트 잘 좀 팔아줘.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10억에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5살짜리 미성년자인데도 온전하게 법률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봐요. 이놈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병하고 계약할 때 원래 5억에 계약서 써야 되는데 너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매매 대금을 아이스크림에 팔아버렸어요. 아저씨,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급해. 소유권 넘겨줄게. 계약서 쓸게. 자, 아이스크림에 팔아버렸어.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죠? 자, 이 사실을 한 갑은 5억짜리 아파트를 아이스크림 2,000원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갑이 병을 찾아와요. 얘 5살짜리 미성년자야. 얘 부모 동의 없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계약하면 이건 취소 사유야. 나 이 계약 취소할래. 할 수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얘기했죠. 대리인은 전권을 가지고 한다고. 잘 팔았든 못 팔았든 무조건 모든 효과 기속돼요. 이제 좀 이따 배워 효과 기속에서. 그래서 대리인이 제값받고 팔았든 잘 팔았든 못 팔았든 모든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야. 따라서 을이 아이스크림에 이 아파트를 팔았어도 갑은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이 대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왕별 7번. 절대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절대 본인은 이 대리행위,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즉 아이스크림에 팔았다고 해서 본인이 병 찾아가서 얘 미성년자니까 나 이 계약 취소할래요. 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왕별이요. 자, 봐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 법이 행위능력 요구하지 않아요.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할 때는. 즉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도 이상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라도 부모 동의 필요 있다 없다?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동의 안 받고 5살짜리가 계약해도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와요. 왕별 이거 정답 지문이요. 본인은 대리, 느리,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절대로 이 계약, 지가 본인이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정답 지문이요. 그래서 본인은 5살짜리가 아이스크림에 팔았다고 이 사례를 기억해요. 아이스크림에 팔았다고 해서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로 기억해. 5살짜리가 5억짜리 아파트를 아이스크림에 팔았다고 해서 본인 값은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이해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법은 왜 이 어린 놈에게도 부모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줬을까? 원래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요? 보호 안 해요? 보호해줘. 그런데 왜 제한 능력자는 부모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 동의 없이도 온전한 계약을 하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을이 이 아파트를 5억이 아닌 아이스크림에 팔았죠. 그러면 누가 손해봐요? 을이 손해봐요? 갑이 손해봐요? 갑이 손해봐. 절대 을이 손해보지 않아. 지 거 아니니까. 그래서 풀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감당할 문제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보호하는 우리 민법 취지에도 전혀 반하지 않아요. 얘가 손해본 게 아니니까. 본인이 손해보죠. 그래서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 전문이에요. 그래서 본인 너 미성년자한테 대리권 줄 때는 조심해야 돼. 잘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어. 심지어 아이스크림 팔아도 너희만 소유권 넘겨야 돼. 잘해. 수권 잘해. 그래서 잘 팔았든 못 팔았든 절대로 못 팔았다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뜨면 본인이 과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로 끝나야 돼. 그래. 기억나. 아이스크림에 팔았어도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고 했어. 이걸 외워요. 아이스크림에 미성년자가 팔아도 본인은 절대 취소할 수 없다. 잘 팔았든 못 팔았든 무조건 본인에게 효과 귀속돼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대리 능력 법조문 그대로 3번 나왔어요. 법조문 그대로 외우시고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봐요. 야한거래 1번 의의 동그라미 2번 봐요. 이제 얘기가 왕별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온전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으로 팔 때는. 따라서 시험 문제 이게 나와. 고딕이. 따라서 주어가 빠졌어. 본인은 주어 넣어요.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 대리 행위를 본인은 취소할 수는 없다. 왕별. 주어가 빠졌어. 본인은 절대로 대리인이 미성년자 어린 놈이라는 이유로 잘못 팔았다고 해서 나 취소할 거야. 얘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안 돼요. 아이스크림을 팔았다고 해서 절대 본인은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없다. 왕별. 오케이, 됐어요. 자, 효과 기속 목차 바뀝니다. 자, 여기는 간단해요. 효과 기속이 뭐냐? 대리인이 계약은 했지만 여기 봐요. 대리인 을이 매매 계약을 했지만 매매 계약이라는 이 법률 효과는 다 누구에게 귀속? 본인에게. 이게 효과 기속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을이 매매 계약의 여기는 모든에 동그라미 해야 돼요. 모든 효과가 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법률 효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매매 계약이라는 화살표도 필요 없지. 을병 매매 계약의 법률 효과는 계약이라는 법률 효과는 다 본인 가백에 귀속해요. 그러면 매매계약의 법률 효과는 소유권 넘겨줄 채무, 그 다음에 얘는 돈 줄 채무,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즉 소유권 주란 얘기예요. 아이스크림 팔았어도 소유권 줘라. 이게 주된 효과라고 그러고, 그 다음 혹시나 이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해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에 혹시나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이라는 취소 사유가 있거나 또는 병이 계약해 놓고 잔금을 안 줘, 돈을.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계약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해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취소, 해제로 인한 이 권리도 다 누구에게 귀속? 본인에게. 이게 부수적 효과라고요. 그래서 주된 효과인 소유권 채무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취소, 해제권 같은 것도 다 본인에게.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본인이 취소, 해제하는 거지. 시험에 이게 나와요. 임의대리인은 절대로 취소, 해제할 권한이, 해제권이 권리지에는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이유. 대리인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취소, 해제는 오로지 당사자만 할 수 있어. 갑이든지 병이든지. 계약의 당사자만 취소로 날리고 해제로 날리는 거예요. 취소, 해제하면 무로 돌아가거든요. 따라서 당사자만이 취소, 해제로 날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대리인은 계약 체결 권한만 있지 이 계약을 취소, 해제로 날릴 권한은 없단 얘기예요. 임의대리인이 그래요.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이 있어요. 임의대리인 말하는 거예요. 임의대리인은 쥐가 이 계약을 취소, 해제할 권리는 없어요. 취소, 해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본인만 취소, 해제로 당사자만 날릴 수 있지 당사자 아닌 임의대리인은 절대 취소, 해제 그런 거 못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임의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어. 본인이. 결국 자 정리하면 모든 법률 효과는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주된 법률 효과 소유권 주세요. 그 다음에 부수적 법률 효과 취소, 해제권 이런 것도 모두 다 본인에게. 그래서 시험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와요. 이걸 해야 이게 돼. 따라서 누가 취소, 해제해요? 본인이 계약 당사자인 본인 갑이 취소, 해제하는 거지. 임의대리는 취소, 해제권이 없다. 취소,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효과 여기에 키를 주는 거예요. 이 의리한 법률행위 발생한 모든 법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그래서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지. 임의대리인은 취소, 해제 못한다. 이거 딱 이해하고 외우면 돼요. 자, 대리 효과 봐요. 자, 양거래 1번. 대리의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밑에 고딕 있네요. 따라서 주된 법률 효과뿐만 아니라 부차적 효과인 시험 이게 나와요. 취소권, 해제권 이것도 다 누구? 본인에게 귀속 별 3개. 취소, 해제권 본인에게 귀속 모든 법률 효과 별 3개요. 그래서 근데 저거에 없으니까 본인 밑에 본인이 이걸 적는 거예요. 본인이 취소, 해제하는 거지 임의대리인은 취소, 해제할 수 없다. 이런 걸 딱 적어도 되고 제 입문서에는 있어요. 저기 판서에 있는 거 입문서에 다 있는 거예요. 입문서 내용으로 확인하셔도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모든 효과. 오케이 됐어요. 나머지는 뭐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서 모든 법률 효과 시험은 취소, 해제가 나와요. 본인. 왜? 당사자만 날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당사자 아닌 제3자. 얘는 당사자 아니죠? 당사자 아닌 제3자는 취소, 해제 권한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날릴 수 없어. 나만 날릴 수 있어. 나만. 본인. 당사자만. 오케이. 자, 대리 3명관계 끝났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겨서 복대리 갈 거예요. 복대리. 복대리. 자, 이제 복대리는 이거 지워도 돼요. 복대리가 뭐냐? 복대리. 오늘은 복대리의 개념, 성질을 볼 거예요. 여기도 아주 잘 나와요. 아주. 10번 넘게 나온 파트 할 거예요. 자, 복대리. 복대리가 뭐냐? 자, 설명 좀 들어봐요. 아하. 해버릴게. 5분이면 되려나? 갑이 을한테 수권을 해요. 수권해. 자, 을은 대리인이죠. 그중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이겠지. 수권을 통해 법률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대리인, 임의대리인. 자,
갑이 을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수권에서 을이 이미 됐어. 그런데 그럼 을은 병하고 갑 아파트 파는 매매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을한테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요. 이민 가게 됐어. 그래서 갑 아파트 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을이 딴 놈을 지가 선임을 해요. 을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수권을 해. 이게 선임이에요. 병, 원래 내가 갑한테 부탁받아서 갑 아파트 서울에 있는 갑을 위해서 내가 계약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네가 좀 갑 아파트 좀 팔러 좀 다녀. 자, 이놈이 복대리인이에요. 자, 복대리 개념 이걸 외울 거예요. 이걸 외우면 복대리 성질이 다 풀려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 갑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외울 거예요. 복대리가 뭐냐? 주어.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 이걸 외울 거예요. 자, 복대리가 뭐냐 하면 이 그림을 보면서 외워야 돼요. 대리인, 을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지가 선임은 했지만 지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렇게가 본인, 갑의 대리인이에요. 이유? 을이 수권을 했지만 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야. 왜? 병은 누구 아파트 팔러 다녀요? 갑 아파트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지. 비록 선임은 을이 했지만 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갑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면 복대리 성질은 이걸 외우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볼 거예요. 이게 시험이 나와. 다 노란색이죠? 엄청 나온다는 얘기예요. 개념! 복대리는 누가 선임해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의 갑의 대리인이요. 갑 아파트 팔러 다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끌고 갈 거예요. 이걸 외우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냥 해결돼요. 본인 갑의 대리니까 대리인, 을의 대리인은 아닌 거예요. 본인의 대리인이지 을의 대리인이 아니야. 그럼 본인의 대리니까 병은 A한테 팔러 나갈 때 누구 이름을 현명해야 돼? 나는 누구 복대리인이 하겠어? 나는 갑의 복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 걸로 가는 거요. 병은 A한테 매매 계약할 때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다. 본인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죠? 그럼 비록 을이 선임을 해줬지만 을하고 병은 같은 고난이 있어요. 왜? 같은 대리인이니까. 복자만 띄면 복자 띄워봐. 갑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법조문 제2항 복대리는 병은 대리인 을하고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비록 을이 선임은 해줬지만 동급이에요. 고난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마지막.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대리인 병은 어떻게 태어나요? 선임으로 태어나. 선임. 수권행위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끌고 와.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따라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여기 수권행위, 선임 같은 말이에요. 수권으로만 태어나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어. 즉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법정 대리인은 법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권으로만 태어난다. 결국 잡아요. 이게 다 우리 지문인데 이놈을 외워놓으면 복대리 개념을 외워놓으면 나머지 다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울 거예요. 복대리라 이 그림 보면서 자 그림 보면서 복대리란 대리인을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 선임했지만 대리인이 아니야. 누구 대리인? 본인의 갑의 대리인이다. 이걸 외우면 그래 본인의 대리인이지.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는 아니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본인의 대리니까 반드시 나는 갑의 복대리뇨 하고 A랑 계약이겠죠. 본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 현명하고 법률행위 할 거고. 그럼 비록 을이 선임은 해줬지만 병도 동급이에요. 고난은 동급. 그래서 복대리인도 대리인 을하고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법조문 제2야. 그 다음에 선임 수권으로만 태어나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미 대리인일 수밖에 없어. 임의 대리인이 수권으로 태어난 대리인이니까. 결국 자 봐요. 이제 법조문은 중요하잖아. 이것만 하면 법조문 안 봐도 돼요. 제1항 복대리. 그래서 파란색이 없죠?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여기만 해버리면 되니까. 복대리는 지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해? 본인을 대리한다. 그럼 맞는 지문 그대로 나와요. 본인을 대리한다. 자, 제2항 복대리인 병은 본인, 갑이나 제3자 계약자 A를 말해요.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 을하고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거 전문 제2항 이게 3번 나왔어. 3번. 장난 못 쳐. 그냥 흘러가는 걸로. 맞는 지문으로. 그래서 복대리 해결하려면 이 복대리 개념만 외우면 다 된다. 다 된다.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손하면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수권한 대리인 선임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손짓하면서 외워요. 손짓하면서. 갑을병. 복대리 앞으로 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그릴 거예요. 갑을병. 그러면 1타 5피가 돼요. 1타 5피. 1타 이걸 외우면 5피를 먹는다. 1타 쌍피로 끝나잖아요. 하나 외우면 5피. 피를 5개 먹는다고. 좋죠? 그래서 근본 뿌리를 딱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의 대리는 아니다로 끝나야 되고,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할 거고, 비록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대리인과 동급이다. 동일한 권리 의무 있다. 자, 선임으로 태어나니까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가 나올 수가 없다. 법률 규정이 아닌 수권으로 태어나니까. 선임, 수권행위. 이게 같은 말한 걸 빨리 아셔야 돼. 선임하고 수권행위가. 그래서 선임으로 태어나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이 대리인 수밖에 없다. 맞는 짐. 맞는 짐. 오케이. 자, 이제 교재 확인하고 끝낼게. 복대리 양가리 1번. 밑에 내용 양가리 1번. 거기가 별 3개죠. 개념. 복대리는 자, 외우는 거요. 대리인이 대리인 지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선임하고.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그러면 3번 양거로 3번 고딕 있죠? 복대리인은 비록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또 한 번 나왔고, 그래서 두 번째 줄 따라서 복대리인은 누구 이름 대고 법률행위 한다고요? 본인 이름. 에이야, 나는 갑의 복대리냐 하고 상대방하고 계약하라는 얘기야. 본인 이름 현명. 그 말이에요. 그 다음 5번 봐요. 양가로 5번. 자, 복대리는 언제나 선임, 즉 수권행위로 태어나기 때문에 복대리는 연결시켜 언제나 밑에 줄 임의 대리인이다. 비록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더라도. 왜? 선임의 동그라미야지. 그래서 선임, 수권행위죠? 선임이 수권행위. 이게 같다. 선택해서 임명한다. 수권을 했다. 그래서 언제나 복대리는 임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저기 본인의 대리인, 양가리 1번이 있죠?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밑에 여백에 이걸 반드시 해요. 이거 4번 났어.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장난을 친다고. 이걸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요. 복대리인 절대 대리인이 아니요. 이게 정답주문이에요. 이게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걸 외워야 이 정답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 장난쳐요. 계속. 어떻게 장난치 알아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야.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울 대리인 아니야. 본인의 대리인이 너 X야. 딱 장난 딱. 그래서 이걸 외워놓으면 모든 장난칠 때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지금은 X 지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옳은 지문만 계속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X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부터 X 지문 보면 좋지 않아요. 혼돈이 생겨. 혼돈이. 지금 문제 풀지 말아요. 문제 풀지 말아요. 문제 풀면 X짐도 나오잖아요. 하지마. 지금 11월이에요. 아, 12월 됐구나.
12월에 뭔 문제? 이론이 확립되면 문제는 저절로 풀려요. 문제는. 문제 푼다. 그 문제 나중에 풀 거예요. 나중에. 이제 1월부터 살짝 맛배기로 문제 풀겠지만 본격적으로 절대 풀지 말아요. 이론이 되면 문제는 풀려요. 이론이 문제, 이론이. 중심을 꽉 잡아놔야지. 문제는 나중에 원 없이 풀어요. 그때 훈련할 거예요. 그때. 제가 또 훈련시켜요. 문제는. 그러니까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아요. 제 강의는 이렇게 간다겠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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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강의는 6월에 완성돼요. 6월에. 5월, 6월. 3월, 4월에 약 80%는 해요. 중요한 거. 하지만 2월까지는 기초할 거예요. 법 전문 위주로. 2월까지는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 왜? 아직 안 한 내용이 훨씬 많거든.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2월까지 기초 딱 잡아놓으면 3월, 4월. 그때 대본 판례 중요한 거 할 거고. 5월, 6월.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파트. 그러면 완성이 돼요. 그러면 6월 말부터는 이제 점수가 나와. 그러려면 나중에 어려운 걸 하려면 지금 기초 조문들을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 놔야지. 저는 법조문에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잘 나온 놈들. 최소 3번 이상 나온 놈들. 그런 거 위주로 지금 2월까지 할 거니까 모든 법조문 할 필요 없어요. 법조문도 중요한 법조문 잘 나온 놈이 있고 안 나온 놈이 있거든. 안 나온 건 안 해. 그런 것까지 왜 해. 그래서 중요한 법조문 엄청 많아요. 오케이. 우리 10분간 쉬고 이제 협의의 문건 들어갈 거야. 10분간 쉽니다.